주말 사이 경북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15명이나 나왔습니다. 모두 청송 가족 모임 관련인데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태운 드론 택시가 대구에서 시험 비행을 펼쳤습니다. 영천시가 병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위해 아기 사랑 택시를 운행합니다. 출산 후 6개월까지 매달 4회 한도로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곳곳에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18일부터 20일까지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경북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15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모두 청송 가족 모임 관련인데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연시도 걱정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연쇄 감염의 시작은 이달 초 청송에서 있었던 세 자매의 모임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청송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천안집으로 돌아간 막내 동생이 1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검사에서 청송에 사는 언니 부부와 청도에 사는 언니도 줄줄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지금 검사가 다 끝나가 결과가 나는 상태고 혹시 모를 분들이 있으면 안 돼서 검사는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은 금세 지역사회로 번졌습니다. 청도에 사는 언니가 일하는 농원에서 15일 하루에만 무려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게다가 이 11명 가운데 4명은 거주지가 경산이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산 소재에 계시는 분들 4분은 경산에서 왔기 때문에 경산으로 넘겼고요. 함께 움직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가용으로. 주말 사이 경북도 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해외 감염 사례 1명을 제외한 15명이 모두 청송 가족 모임 관련입니다.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가족, 직장, 지인 간 감염이 반복되면서 연말연시 대유행 우려도 높아진 상황. 방역당국은 송년회 등 모임을 자제하고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이어 16일 대구 수성못에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드론 택시가 시험 비행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권미경 기자입니다.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드론 택시가 지상 30m 높이까지 떠오릅니다. 수성못 위를 직선으로 날다가 180도로 방향을 틀어 다시 돌아오는 등 자유자재로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드론 택시는 초속 10m로 수성못 상공을 약 7분 동안 날았습니다. 시험 비행에 나선 드론 택시는 중국의 한 기업에서 제작한 기체로 최대 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사람 대신 119 소방 응급키트 등 구조 장비를 싣고 비행했습니다. 사람이 타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기체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탈 수 있을 것이고 또 반갑게도 현대자동차나 하나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에서도 많이 기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 시장은 2040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수성구도 이에 발맞춰 도시명 실증단지 기반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성못에서 용지봉까지 화물과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드론 택시가 뜨고 내리는 정거장, 이른바 스카이포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공항이 분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서 분리공항까지 UAM을 활용할 경우에 약 20분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항에 대한 접근도도 높이고 하는. 새로운 미래 교통수단으로 뜨고 있는 드론 택시. 대구에서도 새로운 하늘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천시가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아기 사랑 택시를 운영합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천시 보건소 곽화순 출산지원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기 사랑 택시를 도입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영천시가 9월 23일 날 분만 산부인과인 영천 제2병원이 개원하게 되면서 임신부들이 정기 검진이나 산모들이 진료가 필요할 때 임산부를 위해 아기사랑 택시 지원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차원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보건소 병원에 갈 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기사랑 택시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임신 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아기 진료도 포함됩니다. 탑승권은 보건소 방문이나 소아과, 산부인과,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등 6곳의 병의원의 진료 목적으로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월 4회 사용 가능하며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은 1,000원이고 나머지는 영천시에서 부담합니다. 네, 그럼 택시 탑승권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되고 임산부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또 이제 영양제 같은 거를 매월 방문해서 그거 받아 갖고 가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매월 이제 4장씩 발급을 하니까 그때 이제 탑승권을 받아 갖고 가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이 아기사랑 택시를 이용한 임산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500여 명인데 그 아기사랑 그 택시 운행을 11월 13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탑승권 발급은 50명을 한 상태이고 전차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 아기사랑 택시 외에도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현재 우리 영천시 보건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 양육 장려금이나 출산 과정에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출산 육아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출산한 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 시 본인 부담금 발생 시 90% 범위 내에서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생겼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으로 20세에서 39세의 임신, 출산, 양육에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가임기 여성과 그 연령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문화 정립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비 부부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만 산부인과와 협력해서 아기 건강, 엄마 사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출산장려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천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천시 보건소 곽화순 출산지원 담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시군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쥐어 짜내고 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없습니다. 저출산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영상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0.84명. 지난해 0명대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하향 곡선입니다. 50년 전 100만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 명 안팎이 됐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이런 역피라미드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0명을 부양하는데 20년 후에는 8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62명이 고령 인구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지원금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영유아기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강원에서는 육아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한 명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며 최근 이 비용을 4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성과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유럽 선진국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1.84명, 스웨덴 1.75명, 영국 1.68명. 현재 OECD 국가 평균을 넘는 곳인데요. 이들도 한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이런 부분이 이들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정책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우리가 업어서 키운 아이가 우리를 힘겹게 업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울릉도에 1.2km급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달 27일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에서 7, 8시간이 걸리는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단축돼 관광 활성화는 물론 울릉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경북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 이상 줄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앞당겨 시행하고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4조 4,057억 원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3.7% 줄어든 규모로 교육청의 본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악화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2,700억 원가량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때문에 불효불급한 시설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걸로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교육 정책 기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역점 사업을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사업을 유보하기나 축소한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시설 사업비를 1,700을 감액을 했는데 전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핵심 사업의 경우 예산이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학생 복지 분야인데 내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비로 747억 원이 편성된 게 눈에 띕니다. 또 당초 고교 1학년 무상급식은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1년 앞당기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전체 학교 무상급식 예산 규모가 3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교육청은 최근 경북도와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중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경상북도 및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교육 등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30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태블릿 PC 보급이나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이 서둘러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누리과정 지원이나 저소득층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는 대구 경북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18일 오후 늦게부터 시작돼 금요일인 2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경북경찰이 최근 10개월간 도내 23개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절도 80건, 폭력 75건 등 380여 건의 범죄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통합관제센터 범죄 현장이나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면 112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전달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